사실 이 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정면 중단된 이후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막 서로 싸우면서 양평 군민들, 주민들의 이 목소리가 묻힌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정쟁화되고 있는데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내로남불, 가짜뉴스, 민생 외면의 더러운 집합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양평 군민께 모든 것을 이실직고하고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김건희 라인으로의 느닷없는 노선 변경도 생뚱맞은 전면 백지화 선언도 모두 원희룡 장관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며 남 탓하는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정부 여당은 후한무치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예,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음 달 임시국회 해야 될 텐데 이거 깜깜해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아마 곧 국토위가 소집이 돼가지고 현안 질의를 하게 되면 여야 사이에 또 치열하게 공방이 오갈 것 같은데요. 저는 여러모로 원희룡 장관의 무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진실이 뭐든 간에 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할 법한 사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지방선거 이전까지 예타를 통과한 원안 계획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방선거 끝나고 국토부에서 양평군에 그 원안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그때만 해도 양평군은 원안이 여전히 일환이다. 그게 이제 타당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냈는데 올해 2월 달에 갑자기 지금 이제 변경된 강상면 안을 단독안으로 다시 이제 양평군에 질의를 한 거예요. 양평군 입장에서 국토부의 뜻이 여기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이제 안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진 거죠. 강상면 안이 일환으로 올라가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쳤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이 안 된 채로 7월 달에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러고 봤더니 김건희 여사 그 일가의 땅이 인근에 있더라.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야당의 의혹 제기가 터무니없는 거고 지금 앞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 그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변경 노선이 합리성이 있다면 그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재검토 사안으로 밀어놓고 양평군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한테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면 되는데 원희룡 장관도 처음엔 그런 태도였습니다. 이게 늘공들의 문제다. 그랬었죠. 예. 어공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오해받는 일을 안 했을 텐데.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얘기였죠. 이게 정치적 오해를 부를 수 있으니. 그랬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취소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뭐가 이제 그 자꾸 뭐가 밝혀지고 의혹이 커지니까 아예 그냥 사업을 엎어버리려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거의 2조 원짜리 국가고속도로 건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국채사업인데 장관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이걸 뒤집는다는 건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이라도 그 백지화하고 어떤 안이 우리 양평 국민들과 애초에 이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와 목적의 가장 합리적인 안인지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양평군 쪽에서 IC를 설치하자, 강화 IC를 설치해달라. 나들목이 없는 고속도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변경안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또 이 나들목 설치 요구는 전임 민주당 출신의 양평 군수도 요청을 했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순전히 김건희 로드, 김건희 여사의 땅 때문에 국토부가 움직인 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앞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강화 IC가 설치가 되려면 변경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안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은 원안대로 고속도로가 시공이 된다면 사실상 서울 동부하고 이쪽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그 양평군의 인구 밀집 지역은 그냥 지나가는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고속도로에 진입할 방법이 별로 없는 그냥 바라봐야 되는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고 변경안으로 보면 인구 밀집 지역인 양평 읍내에서 가깝게 그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강화 IC가 생길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타
결과 이후에 발표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의 근거도 꽤 합리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러면 어떤 게 더 비용 대비 수익이 큰지 네. 그리고 양평 군민들이 원하는 아닌지 다시 재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참 복잡한데요. 오늘 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염수보다 더 위험한 입이다. 네, 괴담 카르텔은 최악의 카르텔이고 대통령 부인 겨냥한 정치 공세 집착증 수준을 넘어섰다. 가짜 뉴스 때문에 양평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민주당 보고 가해자란 사실을 인정해라. 이렇게 서로 말 폭탄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또 하나의 관심은 과연 원희룡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거를 대통령실과 협의를 했겠느냐 또는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겠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하나 나왔습니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야당이 정치적 문제를 제기했고 양평 군민의 목소리도 전달돼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실 입장이 간접적으로 나간 적이 있지만 여야가 논의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동학 위원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실이 그러면 이 발언으로 볼 때 사업을 백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발 조금 물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대선 때 이미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돈을 들여서 이미 예타도 했고 이 양평 군민들이 이미 원하고 있는 사안이고 저것은 양평 군민뿐만 아니라요. 그 지역 자체가 관광 산업으로도 굉장히 많이 지나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편익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갑자기 이것을 독단 결정했던 것에 대한 이면에는 저는 이것이 김건희 여사의 갑자기 뭐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장관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오히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더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어떻게 공약했던 사안을 이렇게 하루 사이에 이렇게 뒤집을 수 있지? 이런 의문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미 예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저는 다시 평가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타당하다면. 그러면 그것이 왜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 논쟁이 처음부터 일어났던 그 과정에서 어떤 공문서가 오갔는지 그리고 주민들과 어떤 공청회가 있었기에 그 이전에 했던 내용과 달라진 내용들이 느닷없이 국토부에 포함이 됐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설명을 하지 않고 갑자기 의혹 제기하니까 이것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어떤 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국민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윤 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이게 협의가 있었다고 보세요, 없었다고 보세요? 저는 아마 뭐 무기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공약 사항이었고요. 근데 대통령실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의사표현하기는 어렵죠. 김건희 여사가 일단 인발부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표명한다 하더라도 이건 논란이 더 가속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처 간에 예컨대 환경부의 전략영향평가, 그다음에 기재부의 예산, 그다음에 그 국토교통부의 뭐 추진 여부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뭉쳐져서 이게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거라서 거기에 맡겨놓은 거로 보이고요. 이게 원래 아까 우리 들어오기 전에 말씀 나눴지만 원래 노선대로 가게 되는 것은 그 두물머리를 향한 6번 국도의 분비임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거든요. 네. 그거는 서울 기준으로 해서 살펴본 거예요. 근데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뒤에 그 나온 뒤에 예탈 이후에 야 우리 그 양평에 IC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양평군에서 그 갈아탈 수 있는 이거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왔던 거고요. 이게 반영돼서 대한노선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는 뭐냐면 남양평 IC라고 해서 중부고속도로에 하나 IC가 있어요. 이걸 이용하면 된다는 전제하에 아마 첫 노선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양평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양평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 하나 마련해 달라고 그런 여론을 반영해서 대한노선이 나왔던 것인데 이게 결론적으로 그 대한노선 종점에 김건희 여사 소유의 땅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저는 원희룡 장관이 제안했던 바대로 이재명 그 당대표께서 토론하면 돼요. 토론회 가면서 어느 노선이 어떤 관점에서 이게 나은지에 대한 의사를 합쳐가면 되는 것이고 뭐 이것을 원래 노선을 또 고집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만약에 대한 노선이 따져보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대한 노선을 폐기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정쟁의 대사는 아니고 각 부처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론을 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장관의 토론이 필요하다. 박영석 전 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저걸 백지화하면서 부처 협의나 당정 협의 같은 건 당연히 없었고요. 그러니까 타 부처나 아니면 여당에서도 다소는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용산과의 협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 장관이 저런 규모의 사업을 더군다나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취소시킬 수 없고요. 대통령실이 묵인했거나 혹은 승인한 건데 지금 와서 이제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달라 파장이 커지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진짜 원희룡 장관의 독단적인 결정이고 발표였다면 경질해야죠. 장관 마음대로 이런 식의 혼란을 부추겼다면. 그리고 자꾸 이제 IC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IC라는 것은 고속도로의 그 설계 단계가 아닌 거의 완공 단계에 가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구조 변경을 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완공된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서 나중에 IC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양평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꼭 강화가 아닐지라도 강화가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많은 건데 양평군대 IC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는 저 고속도로의 최종 거의 완공 단계에 가서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뭐 강화면에 그 IC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사반으로 이렇게 안이 갑자기 변경된 게 타당하다. 그렇게 볼 여지는 저는 없다고 보고 어찌됐든 간에 쟁점이 많아요. 그러면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백지화시킨 거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일종의 이제 저 국책 사업을 걸고 지역 주민들을 협박하고 야당을 협박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협박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럼요. 네. 야당 때문에 이거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리고 야당에도 사과하지 않으면은 이거 우리 못한다. 이게 일종의 협박이죠. 예,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정치적으로 갈등이 심하고 공방이 좀 심한데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SNS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는 향해서는 기승전 김건희 프레임으로 정치적 재미 보려는 술수부리려 하고 있다. 원희룡 장관을 향해서는 사업 전면 취소하겠다 대응하면서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양쪽을 다 비판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점을 노리고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지 그 정치적 셈법도 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